캄보디아에 울려 퍼지는 절교,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에서 사라진 보물, 뉴스는 연일 충격적인 범죄 소식을 쏟아냅니다. 대체 왜 이런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는 걸까요? 단순한 악행이나 충동을 넘어 이 범죄 뒤에는 차갑고 치밀하게 계산된 비즈니스가 숨어 있습니다. 범죄 역시 돈이라는 목적을 추구하는 또 다른 형태의 경제 활동인 겁니다. 범죄는 어떻게 돈이 되는 걸까요? 오늘의 키워드로 보는 범죄 이야기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하지만 때로는 가장 수익성 높을지도 모르는 비즈니스 모델, 범죄의 경제를 통해 그 메커니즘을 파헤쳐 봅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최근 우리를 경악시킨 캄보디아 온라인 노예 사건의 중심인 프린스 그룹과 같은 스캠 제국입니다. 이들의 비즈니스 모델은 놀라울 정도로 효율적인데요. 먼저 비용을 볼까요? 인건비, 고수익 알바라는 미끼로 사람들을 유인해 감금하고 폭행하며 강제 노동을 시킵니다. 사실상 영원에 가깝습니다. 사업장 운영비, 중국의 자본과 현지 세력과의 결탁은 이들에게 법, 경찰도 두렵지 않은 안전가옥을 제공했죠. 단속이라는 리스크 비용마저 거의 없는 그야말로 무위험 사업 환경을 구축한 겁니다. 그렇다면 수익은 어떨까요? 주력 상품은 로맨스 스캠, 보이스피싱, 가짜 투자 사이트입니다. 원가는 거의 없지만 피해자들의 절박함과 정보 부족을 파고들어 엄청난 마진을 남깁니다. 시장? 국경 없는 온라인 세상, 전 세계가 그들의 고객이죠. 추정되는 수익 규모는 웬만한 중견기업의 연매출을 훌쩍 뛰어넘습니다. 이번 캄보디아 사태의 배우이던 프린스 그룹은 숨겨진 비자금만 몇십 조에 달하는 것으로도 확인되었고요. 또한 이들은 폭력과 부패를 통해 경쟁자를 제거하고 독점적 지위를 노리는 등 경제 논리를 가장 악랄한 방법으로 이용하여 돈을 벌었습니다. 모든 범죄가 이렇게 저위험 고수익인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 케이스, 루브르 박물관의 예술품 절도를 보면 범죄자들이 노리는 상품은 수백 수천억 원의 가치를 지닌 보물입니다. 희소성과 상징성 때문에 엄청난 가격이 매겨지죠. 하지만 바로 그 점 때문에 훔치는 데 성공하더라도 이를 현금화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너무 유명해서 정상적인 시장에서는 절대 팔 수 없는 그야말로 뜨거운 감자가 되는 거죠. 이 작물은 어떻게 유통될까요? 보통 3단계를 거칩니다. 1단계, 위험을 감수하고 직접 훔치는 절도범. 2단계, 진품 감정이나 위조 증명서 제작 등 전문성을 갖춘 중개상. 3단계, 이 모든 위험을 감수할 만큼의 자금력과 비밀 유지 능력을 갖춘 최종 구매자. 각 단계를 거칠 때마다 엄청난 위험 프리미엄이 붙고 거래 과정 자체의 정보 불균형 때문에 실제 가치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거래되곤 합니다. 이번 사태와 유사한 절도 사건이었던 가드너 미술관의 도난품들이 30년 넘게 행방불명인 이유도 바로 이 현금화의 어려움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장 실패의 극단적인 예시죠. 세 번째 케이스는 물리적인 폭력이나 절도 없이 오직 신뢰 하나로 세상을 뒤흔든 금융사기, 버나드 메이도프 사건입니다. 버나드 메이도프, 전 나스닥 위원장이었던 그의 화려한 경력과 명성은 그 자체로 가장 강력한 신뢰 자본이었습니다. 그는 이 신뢰를 악용해 절대 손해보지 않고 꾸준히 고수익을 내주겠다는 비현실적인 약속으로 투자자들을 끌어모았습니다. 피해액은 무려 650억 달러, 우리 돈 약 88조 원에 달했죠. 그의 비즈니스 모델은 간단했습니다.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즉 폰지 사기였죠. 실제 수익은 없었지만 투자자들은 장부상의 숫자를 믿었습니다. 복잡한 금융구조와 인맥은 규제의 허점을 파고들어 그의 사기극은 수십 년간 지속될 수 있었습니다. 평판 경제와 정보의 비대칭성이 만들어낸 비극이자 도덕적 해이의 극치였습니다. 최근 사례로는 수익률 리딩방, 코인 유료 추천방 등이 수익률이라는 정보를 공개하고 유료로 추천주를 제공하는 평판 경제 시스템으로 메이도프 사태와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범죄라는 키워드를 현실 경제와 연관 지어보니 일상적인 사기부터 거대한 조직 범죄까지 대부분은 우리의 방심이나 정보의 부족과 같은 취약점을 파고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결국 범죄자들이 노리는 것은 최소 비용으로 최대 수익을 얻는 경제적 효율성입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게리 베커는 범죄자 역시 잡힐 위험이라는 경제적 비용과 범죄 수익이라는 편익을 계산하는 합리적 선택을 한다고 주장했죠. 그들의 비즈니스 모델, 즉 어떤 식으로 사람들의 취약점을 이용하고 돈을 버는지 알고 있다면 우리 스스로를 지킬 힘도 커질 것입니다. 항상 수상한 부분이 있다면 경제적 논리로 생각해보는 습관을 길러보세요. 키워드로 보는 경제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깊이 있는 분석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